안녕하십니까. 타임프롬 키미세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총입니다. 오랜만에 짱총과 호흡을 맞추네요. 여러 말이 많았는데 저희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안 망하지? 지금 가세가 기운 게 아니라 더 잘 돼서 지금은 저희가 강남 한복판에서 찍고 있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놀았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계가 론진. 기계식 시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죠.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기계식 시계의 고인물, 산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이 레트로워치 열풍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레트로워치 열풍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론진이 아닐까. 역사가 깊고 방대한 아카이브를 축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레트로워치 열풍이 계속될수록 론진은 좋죠. 하나씩 꺼내오는데 네. 아직도 많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 언제까지나 이 레트로워치 열풍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겠죠. 아마. 네. 올해가 또 중요한 해이기도 해요. 론진에게 콘퀘스트 컬렉션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콘퀘스트 컬렉션이 처음 출시된 게 1954년. 론진에서 최초로 컬렉션화를 이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시계 회사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시계를 이제 번호로 부르곤 했는데 론진이 콘퀘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패밀리를 하나를 만든 거죠. 스위스 베른 연방 특허청에 이 특허를 신청을 해서 상표권 등록을 따낸 최초의 컬렉션이 바로 이 콘퀘스트라고 합니다. 나보다 30살이나 많아. 단일 컬렉션이 70년을 이어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제 뭐 사라지는 컬렉션도 있고 나오자마자 그냥 없어지는 컬렉션도 있는가 하면 이 콘퀘스트처럼 아주 유서 깊은 컬렉션도 있는 거죠. 70년을 기념을 해서 신제품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신제품의 이름이 바로 콘퀘스트 헤리티지 센트럴 파워 리저브. 이 모델은 1959년에 출시된 콘퀘스트 오토매틱 레퍼런스 넘버 9028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김새가 특이해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시계 다이얼 가운데 있어요. 두 개의 회전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파워 리저브를 표시를 하는데 이게 과거 론진에서 이제 출시했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시계인 아워앵글과 네. 굉장히 유사해요. 메커니즘 근본적인 구조들은 아마 이 아워앵글에서 차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시계가 요 센트럴 파워 리저브 제품 두 개를 가져왔죠. 원래 3개가 네. 출시가 됐는데 하나는 오다 흘렸어요. 누가 또 빼달렸구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샴페인은 잘 왔네요. 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박스는 못 가져왔어요. 헤리티지 컬렉션들은 패키지가 좀 그렇죠. 짱짱하잖아요. 레전드 다이버도 어마무시한 이제 패키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랬는데 박스를 못 가져왔다. 편집장님이 저희 예전에 패키지 잘 넣어주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걸 바라네. 네. 오늘 더 줘야 돼요. 얼마인가 한 10,000원 더 주면 되나? 맞아요, 그러면. 근래 나온 시계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지름이 38mm입니다. 네. 두께가 12.3mm. 9028은 35였더라고요. 그 당시 네. 시계 치고는 뭐 적당한 편이었네요. 38mm 정도면 드레스워치 네, 그렇죠. 정도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딱 좋고, 시선이 닿는 정면은 전체를 이제 폴리시드 가공으로 해서 유광 처리했고 측면 미들 케이스만 보시면 브러시드 가공을 했습니다. 정석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케이스 자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크라운도 크기가 적당하고 론진이라고 적혀있고 특유의 모래시계 로고가 같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디자인도 그 오리지널 모델 잘 재현을 했더라고요. 독특하게 생긴 크라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굴곡이 져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이 부드러워요. 모서리를 만져봤는데 상당히 처리를 잘했습니다. 여기 뭐 거친 느낌 1도 없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러그 부분을 또 보시면 모서리를 한번 깎았습니다. 아주 얇게 깎진 않고 살짝 좀 폭이 있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시계의 입체감을 준 것 같아요. 겉면에는 이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있는데 이제 박스형이죠. 빈티지 시계에서 주로 이제 활용하는 문법 뭐이기도 하죠. 벚꽃스러운 분위기로 더 돋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수는 몇 미터죠? 50m. 요 정도 시기에 50m면 충분하죠. 케이스백은 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삽입해서 무브먼트를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체로 쓴 론진 로고랑 케이스 소재, 방수 이런 정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요 시계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다이얼입니다. 지금 봐도 특이하고 그때 당시에 봤을 때도 아마 특이했을 거예요. 콘퀘스트 컬렉션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
좀 오목한 다이얼인데 가상자리 쪽이 조금 아래로 휘어 있는 것 같이 내려가 있는 다이얼이어서 상당한 입체감이 느껴지고 파워 리저브를 표시하는 두 개의 회전하는 디스크뿐만 아니라 아플리케 인덱스까지 부착이 돼 있어서 입체감이 엄청나죠. 다이얼에 12시 방향에 이 날짜창이 있습니다. 요게 뭔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요것도 원형이 이랬습니다. 애초에 12시 방향에 날짜창 두는 시계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데 아무튼 굉장히 독특해요. 이 시계의 완벽한 대칭미를 위해서 12시 방향에 넣지 않았나. 6시 방향에는 콘퀘스트랑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다이얼 중앙에 있는 파워 리저브 관련 회전 디스크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그 링형 디스크는 숫자를 표기를 했는데 요거는 파워 리저브의 잔량을 표시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원형 디스크에 보면 막대가 돼 있는데 굵은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파워 리저브를 가리킵니다. 숫자랑 점으로 파워 리저브 잔량을 표시를 해놨는데 점 단위 하나당 이제 8시간입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8시간은 점이고 그 다음에 16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안 되시네요. 팔에 약합니다. 그 아래로는 콘퀘스트라는 문구가 여기 필기체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도 원형의 그대로입니다. 밑에 오토매틱 문구도 그렇고 바늘 모양의 주사기 모양 일명 시린지 핸즈라고 하는데 론진에 따르면 초고층 빌딩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옛날 마천루 보면 피레침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슈퍼루비노와 야광물질이 잘 칠해져 있습니다. 369 12시 방향에 보면 아플리케 인덱스 안쪽에 보면 마커가 있습니다. 요 마커에 칠해져 있습니다. 또 야광을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너무 적어서 그냥 가볍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지 발광 지속 시간이 길다던가 네. 아니면 굉장히 뭐 환하게 빛난다던가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시기의 성격이 드레스워치에 가깝다는 걸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만 해줘도 괜찮지 않나. 핸즈랑 아플리케 인덱스의 색깔이 모델마다 좀 다르죠. 샴페인은 네. 옐로 골드 색깔이고 안트라사이트, 그레이 다이얼은 로즈 골드, 블랙 다이얼은 스틸. 다이얼과 어플리케 인덱스와의 어떤 그런 색상의 조합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시 방향 날짜창에 있는 테두리도 같은 컬러로 만들었죠. 테두리도 굉장히 그 만듦새가 재밌어요. 다이얼이 끝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날짜창 형태도 끝으로 갈수록 살짝 두꺼워져요. 디테일까지도 굉장히 잘 고려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타에서 제공을 하는 셀프 와인딩 칼리버 L896.5입니다. 네. 론진만 쓰는 무브먼트죠. 사실상 인하우스라고도 할 수 있는. 끼워 맞추자면 OEM 같은 거죠. 시간당 진동수는 25,200, VPH 3.5Hz, 파워 리저브가 72시간입니다. 3일 고급 범용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토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 가공이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 중앙에는 론진의 모래시계 로고가 오픈워크 타입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페를라주 가공이 정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마감을 해 놓았고 네. 뭐 고급 시계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마감까지는 아니지만 멀리서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원래 시계는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먼지 하나 들어간 거 발견하면 안 발견하는 게 상책이죠. 그렇죠. 프리스프렁 밸런스 휠을 네. 사용을 했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항자성도 갖췄습니다. 항자성 시계 표준이 ISO 764가 제시하는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항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스트랩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악어 가죽입니다. 모델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샴페인 다이얼 모델은 검은색, 안트라사이트 모델은 회색, 블랙 다이얼은 검은색 두 가지 색상으로 네. 나옵니다. 버클은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핀 버클입니다. 네. 론진의 상징인 날개 달린 모래시계가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딴 거보다 이거 조작을 해봐야 요 시계의 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조작을 잘 봐야 돼요. 조작은 일단 0단에서는 이제 와인딩이 됩니다. 와인딩을 하면 숫자가 적힌 외곽의 링이 막대 쪽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점점. 다시 말하면은 숫자가 적힌 디스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막대에 64 돼 있는데 64에서 끝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파워 리저브가 꽉 찼다는 의미로 해서 64랑 이제 막대의 긴 부분이 겹쳐져서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풀 와인딩이 됐을 때는 숫자가 적힌 디스크하고 막대가 있는 디스크가 동시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프라인딩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적힌 외곽의 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와인딩이 다 되고 나서 시계를 착용하면서 파워 리저브가 줄어들 때는 막대가 있는 안쪽 디스크만 네. 회전한다. 회전하면서 막대 쪽의 끝부분의 현재 남아있는 파워 리저브를 가리키는 거죠.
살짝 복잡하네요. 뭐 근데 어차피 셀프 와인딩 시계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다이얼 외곽링이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뭐 이게 와인딩하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해지면은 전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결론은 잘 돌아간다. 1단에서 날짜 조작인데 아래쪽으로 올리면 날짜가 넘어갑니다. 찰칵찰칵 거리는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없네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2단에서는 시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적당한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시간을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닫으면 이제 50m 방수가 되는 거죠. 제 가녀린 손목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무게는 69.6g이라고 하네요. 가벼운 편이죠. 디자인은 드레스워치를 지향을 하지만 제가 입은 맨투맨 같은 데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트랩 매칭만 조금 바꾸어가면서 한다면은 사실상 뭐 올라운더로 활용할 수도 있는 시계이지 않을까. 요즘은 또 뭐 슈트에 드레스워치, 캐주얼 옷에는 스포츠워치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은 되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본인은 꼰대 아니었나요?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사이즈가 확실히 38이다 보니까 저희같이 손목이 얇은 사람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안트라사이트 컬러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두 개를 넣고 보니까 키미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나는 샴페인이 난 것 같아요. 저도 샴페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트라사이트 다이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장님이라는 분이 좋아하더라고요. 안트라사이트가 좋네요. 샴페인도 샴페인 나름의 매력이 있고 안트라사이트도 굉장히 좀 진중해 보이면서 빛반사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음영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둘 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론진 콘퀘스트 헤리티지 센트럴 파워 리저브 시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520만 원. 500을 넘어갔군요. 시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뭐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줘야겠죠. 최근에 나온 레전드 다이버도 뭐 450 막 이 정도 하니까 100만 원 후반대에 샀었던 저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끼긴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키미님이 그 머리도 별로 안 날아갔었고 론진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어떤 신뢰, 긴 역사를 가진 시계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왔던 브랜드가 내놓은 레트로워치.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으로 항자성도 뛰어나고 파워 리저브도 72시간이나 되고 전반적인 마감도 굉장히 좋은 시계입니다. 네. 거기다가 악어 가죽 스트랩까지 체결을 해놨죠. 그러니까 사실상 구성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원형을 충실히 못 가겠고 레트로 스타일. 무엇보다 38mm 사이즈.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이 레트로워치를 제작하는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론진이 업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저는 이 시계에 10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5점이 없기 때문에. 매력이 많은 시계고 좀처럼 보기 힘든 이 파워 리저브 표시 방식도 네.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